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이야기는 듣기만 해도 고개를 갸웃하게 만드는 고소득 빈곤의 역설에 대한 겁니다. 이야기는 바로 이 한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연봉 1억인데 나는 가난하다.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일까요? 이 모순적인 말 속에 오늘 우리가 풀어갈 모든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연봉은 분명히 높은데 왜 그 사람들은 그 어느 때보다 가난하다고 느끼는 걸까요? 상식적으로 소득이 늘면 행복도 같이 늘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아주 깊숙이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이 역설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실제 사례를 봐야겠죠. 오늘 첫 번째 주인공, 36살 김준혁 씨입니다. 연봉 1억 원. 누가 봐도 정말 성공한 직장인이죠. 그의 삶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김준혁 씨의 월급 통장을 한번 보시죠. 세금을 떼고 한 달에 들어오는 돈이 약 633만 원. 와, 많죠. 근데요, 대출 이자 나가고 차 할부금 나가고 식비에 뭐에 다 떼고 나니까 통장에 남는 돈이 고작 38만 3천 원입니다. 연봉 1억인 사람 통장에 한 달에 40만 원도 안 남는다니 이게 말이 되나요? 근데 진짜 충격적인 건 이게 다가 아니에요. 5년 전 준혁 씨 연봉이 7천만 원일 때는 매달 162만 원씩 여유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연봉이 1억으로 올랐는데도 남는 돈은 고작 38만 원. 소득은 늘었는데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 그러니까 가처분 소득은 오히려 76%나 폭삭 줄어든 겁니다. 삶의 여유가 완전히 사라져버린 거죠.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 그래프를 보면 답이 바로 나옵니다. 지난 5년간 연봉은 43% 올랐어요. 근데 대출이자나 보험료 같은 고정 지출은 무려 112%나 폭증했습니다. 지출이 늘어나는 속도가 소득이 늘어나는 속도를 2.6배나 앞질러 버린 거예요. 바로 이게 고소득 빈곤의 첫 번째 함정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고정 지출 문제,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사실 이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해요. 자료를 보면요, 고소득자들이 빠지기 쉬운 아주 치명적인 함정이 4가지나 더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함정, 바로 라이프스타일 인플레이션입니다. 들어보셨죠? 월급이 오르면 나도 모르게 씀씀이가 커지는 거예요. 어제는 특별한 날에나 먹던 소고기가 오늘은 그냥 평범한 저녁 메뉴가 되는 것. 바로 그런 거죠. 이 함정에 빠진 34살 박수진 씨의 사례를 한번 볼까요?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정말 극과 극입니다. 박수진 씨랑 동료 이재훈 씨, 연봉은 8,500만 원으로 똑같아요. 그런데 어떤 집을 선택하고 뭘 타고 다니고 어떻게 노느냐에 따라서 한 달 저축액이 무려 3배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수진 씨가 103만 원 모을 때 재훈 씨는 320만 원을 모으는 거죠. 버는 건 똑같은데 말이죠. 자, 두 번째 함정. 이건 어쩌면 가장 무서운 함정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3대적 박탈감이죠. 객관적으로는 부족한 게 하나도 없는데 자꾸 남이랑 비교하면서 스스로를 불행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거예요. 특히 요즘 같은 소셜미디어 시대에는 이 함정의 힘이 어마어마합니다. 연봉 1억 2천을 받는 38살 이동욱 씨가 바로 그 예입니다. 이 숫자 마이너스 42%.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하루에 3시간 이상 SNS를 들여다보는 사람들은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삶의 만족도가 무려 42%나 낮았다고 합니다. SNS 속 친구들의 가장 화려한 순간과 나의 평범한 오늘을 비교하면서 내 행복이 조금씩 갉아먹히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와 네 번째 함정입니다. 이건 거의 세트 메뉴 같아요. 바로 미래 불안과 시간 빈곤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은퇴자금은 얼마 모아야 하지? 애들 대학 등록금은 어떡하지? 이런 미래의 돈 문제가 점점 구체적으로 다가오면서 불안이 커지고요. 동시에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 보니 정작 나를 위한 시간은 하나도 없는 거죠. 42살 정서연 씨의 이야기에서 이 문제를 똑똑히 볼 수 있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면 소득과 불안감의 역설이 더 와닿으실 겁니다. 보세요. 27살. 연봉 3,500만 원일 때는 미래가 그냥 희망으로 가득했어요. 근데 42살, 연봉은 3배 넘게 올랐는데 구체적인 돈 문제들이 눈앞에 닥치니까 미래가 캄캄하게 느껴지고 불안감은 오히려 3.8배나 커졌습니다. 실제로 40대의 불안지수가 20대보다 이렇게나 높다고 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끔찍한 함정들 앞에서 그냥 주저앉을 수만은 없잖아요? 다행히 이 자료는 행복 재설계 5단계라는 아주 명쾌한 해법을 제시합니다. 자, 그 5단계 한번 같이 보시죠. 첫째, 연봉과 행복이 꼭 비례하는 건 아니라는 현실 직시하기. 내 상황을 똑바로 보는 거죠. 둘째, 내 돈이 대체 어디로 줄줄 새는지 추적하는 소비 분석하기. 셋째, 불필요한 고정 지출을 과감하게 잘라내는 지출 다이어트. 넷째, 막연한 불안 대신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는 미래 재설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돈이 아닌 다른 곳에서 만족감을 찾는 행복 루틴 만들기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진짜 재정적, 감정적 자유를 되찾는 거죠. 자, 그럼 이런 계획이 그냥 이론에 불과한 거 아니냐고요? 참만해요. 아까 우리가 만났던 그 네 사람, 이 5단계 계획을 실천하고 어떻게 변했는지 그 놀라운 결과를 한번 직접 보시죠. 보세요. 정말 놀라운 변화입니다. 준혁 씨는 차를 좀 더 작은 걸로 바꾸고 보험을 다시 설계해서 매달 쓸 수 있는 돈이 145만 원이나 늘었어요. 스트레스는 확 줄었고요. 수진 씨는 골프랑 명품 쇼핑을 줄였더니 월 저축액이 225만 원이나 늘고 오히려 행복감은 더 커졌다고 합니다. 동욱 씨는요, SNS를 끊는 그 행동 하나만으로 지긋지긋하던 우울감이 사라졌고, 서연 씨는 미래 목표를 좀 더 현실적으로 바꿨더니 불안감이 눈 녹듯이 사라졌다고 해요. 돈과 마음이 함께 건강해진 거죠.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사람들의 생생한 경험을 통해 우리가 가슴에 꼭 새겨야 할 교훈은 과연 무엇일까요?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김준혁 씨가 우리에게 해주는 조언 한번 들어보시죠. 진짜 문제는 고정 지출입니다. 연봉이 올라도 지출 수준은 그대로 얼려두세요. 그게 비결입니다. 다음은 박수진 씨의 뼈아픈 후회와 교훈입니다. 라이프스타일 인플레이션 때문에 지난 5년간 1억 5천만 원을 그냥 날렸어요. 그냥 20대 때처럼 살고 그 차액을 전부 저축하세요. 이동욱 씨의 교훈도 정말 마음에 와닿습니다. 비교는 저를 비참하게 만들 뿐이었어요. SNS를 끊고 어제의 나 자신과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진짜 성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서연 씨의 교훈입니다. 미래를 완벽하게 계획하려는 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현재의 행복을 파괴하는 일이에요. 그냥 이만하면 충분한 계획을 세우세요. 오늘은 70%를 위해, 내일은 30%를 위해 사는 겁니다. 결국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연봉은 그저 하나의 숫자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당신의 연봉은 숫자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진짜 부는 무엇으로 정의하시겠습니까?